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흔히 들어본 말씀이겠죠. 이 이름이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그런 대표적으로 들어본 관절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생기는 원인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은 면역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내 몸의 신체 외부에서 어떤 외부의 이물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방어하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격하죠. 그래서 세균이 들어오면 그거를 면역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이겨내고 그놈이 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 몸인데 그걸 외부의 이물이나 세균처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막에 염증이 생겨서 그것이 진행하면서 연골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지속적으로 압력이 높게 가해져서 그래서 세월이 두고 세월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관절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마주치게 돼서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병입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두 가지가 비슷하게 관절을 못 쓰게 되지만 원인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적인 질환입니다. 우리가 보통 손이나 발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에 나타나는 걸로 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손은 눈에 쉽게 보이기 때문에 손에 변형이 있든지 붓든지 그러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손만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발도 손 못지않게 증세와 변형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에 대해서 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뿐만 아니라 전신이 피곤하고 근육통도 있을 수 있고 미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관절에 말 자체가 이게 다발성 관절염이거든요. 여러 곳에 또 양측에 대칭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그 침범된 관절만 통증이 있고 이것 때문에 열이 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대칭적이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정도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생깁니다. 연소기, 어린애에서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압력이 가해지면서 점차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20대, 30대에도 관절을 아주 심하게 못 쓰게 생긴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되게 아침에 일어나면 뻑뻑한 걸 얘기를 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래도 안 움직이면 처음 움직일 때 더 불편하고 뻑뻑하기는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좀 더 뻑뻑한 게 오래 갑니다. 30분 이상, 1시간씩 이렇게 오랫동안 뻑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사진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그래서 보면은 관절이 여기 전부 다 관절이 정상이 아닙니다. 관절이 다 빠져 있습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로 1, 2, 3, 4, 5 관절이 다 빠져 있습니다. 밑에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엑스레이입니다. 뼈와 뼈 사이가 이쁘게 관절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간격도 잘 유지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분은 요 관절만 이상이 있습니다. 요 관절은 뼈와 뼈 사이가 이 부분이 특히 전체적으로 좀 좁지만 특히 이 부분이 좁고 뼈 끝이 좀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삐죽하게.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은 이렇게 발의 앞쪽에 생기는 경우에는 일부에만 생기고 나머지는 괜찮고 그런 경우가 많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양쪽에 아주 다 심하게 이런 경우가 더 많다. 요거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엑스레이인데요. 여기는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마주하고 있고 여기는 틈새가 좀 있고 일부에
관절염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옆에서 봐서 관절이 일부에 닿아 있고 일부는 또 간격이 유지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엑스레이고요. 이 부분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거의 비슷하게 관절이 아주 다 간격이 없습니다. 뼈가 다 붙어 있죠. 그 다음에 거기만 발목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환자분인데 발목뿐만 아니라 발 중간에 뼈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 관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통뼈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변형이 많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퇴행성 관절염이든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 힘을 키워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류마티스든 퇴행성이든 변형이 심하지 않고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신발이나 깔창 교정 같은 거를 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형이 심할 때는 뭔가 더 해줘야 되겠죠.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그 면역이 자가 면역, 내가 쓸데없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약을 아무리 써도 이미 생긴 변형이 관절이 이미 딱 붙었는데 그것이 좋아지느냐 원래대로 연골이 생기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변형이 생겨서 그것에 의해서 통증과 걸어가는데 장애가 있을 때 그때는 수술을 해서라도 잘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류마티스성 관절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술 후에 수술을 하려면 뭔가 째야 되겠죠. 작든 크든 째야 되는데 그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이 얇고 류마티스성 환자분들은 피부 밑에 이 피부도 얇고 피하 조직도 아주 얇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낫기도 어렵겠죠. 또 하나는 류마티스 치료 자체가 면역 억제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면역을 억제시키는 치료를 하면은 통증이 있고 붓고 그런 걸 가라앉히지만 상처가 잘 낫는데 그것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는 발 앞쪽, 발의 그 발가락이든지 이런 부분에 수술해서는 되게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은 발목에 수술할 때는 그 상처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심지어는 상처가 다 나았다가 또 조금 상처가 터졌다가 또 나았다가 또 터졌다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죠. 변형이 심하지 않으면 신발이나 깔창 치료를 한다. 변형과 통증이 심하면 수술로 치료하는데 류마티스니까 내가 이걸 약을 먹어야 되지 이걸 뭘 수술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생긴 변형은 수술을 해서 기능적으로 훨씬 잘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훨씬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환자이기 때문에 수술하면 안 된다. 이런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은 그 생각을 좀 고쳐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